지금부터 2008년에 2008년 6월에 출제된 2009 수능 대비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작품은 정약용의 고시라는 작품인데요. 갈래가 뭔지 보이죠? 고시라고 했는데 옛날 시라는 제목인데요. 보니까 왼쪽에 한문 투성이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시는 갈래가 한시겠죠. 이 작품은 정약용의 한시입니다. 근데 선생님 저번 시간에 한번 정약용을 수업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뭐 했었냐면 가마권 얘기 나오는 거 있었죠. 우리 견여탄 수업했었습니다. 정약용은 박일로처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작가인데요. 선생님 그때 뭐 설명했었냐면 정약용을 할 때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을 몇 가지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분은 목민관이셨고요. 목민관인데 선생님이 목민관이 목동하면 설명했었죠. 목동은 양치는 아이라면 목민관은 백성을 치는 사람,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백성을 몰아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목민관은 관리를 말하는데요. 정약용은 항상 그 백성들을 제대로 관리해주고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백성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항상 소망했었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백성에 대한 사랑, 바로 애민 정신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학자셨죠. 그래서 중농학파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분의 아드님이 정학유라고 농가 원령가를 쓴 분이라는 것도 배웠었습니다. 정약용을 우리가 공부할 때 맨날 나오는 건요, 바로 이 두 가지 측면, 특히 바로 이 1번 측면, 바로 애민 정신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그런 글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고시라는 시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이 정약용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죠.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자, 제비가 계속해서 뭐 하냐면 지지배배입니다. 지지배배가 바로 그 소리죠. 근데 그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냐면 집 없는 서러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야, 느릅나무 회나무 묵어 구멍 많네. 야, 느릅나무랑 회나무에 구멍 많아. 어째서 그곳에 깃들지 않니? 자, 내가 얘기했어요. 야, 여기 살아. 라고. 이건 화자의 의견이에요. 화자가 여기 살아. 그랬더니 제비다 지적이며 사람에게 말하는 듯. 자, 뭐라 그러냐면요.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회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고. 야, 나 거기 살 수가 없어.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야, 느릅나무 구멍에는 황새가 와서 쪼아대. 나쁜 놈들. 회나무 구멍엔 뱀이 와서 뒤져. 나쁜 놈.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화자는 제비가 굉장히 불쌍하겠네요. 바로 화자는 제비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 화자는 제비를 연민합니다. 왜? 야, 집도 없구나. 살만한 데 있는데 나무 구멍 왜 못 사는구나. 황새랑 뱀 때문에 못 사는구나. 자, 그럼 우리 조선시대 조선 후기 사회상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죠. 그렇다면 황새나 뱀은 백성을 수탈하는 무리 탐관오리들. 그다음 제비는 약자. 제비는 약한 백성. 그래서 이 시는 제비라는 긍정적 시어, 사실은 연민의 대상이죠. 그 다음에 제비를 괴롭히는 황새 부정적 시어, 이 시어 사이의 대조적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면 되는 그런 시입니다. 정약용의 고시 설명했습니다. 자, 또 나왔죠. 박일로의 누왕사.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볼게요. 무정한 오디세는 인의 한을 돕는다. 아침까지 울적하여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도 흥없이 들리는다. 이거는 이 누왕사의 거의 끝부분이에요. 소를 못 빌리고 돌아와서 밤을 꼴딱 샜고요. 아침이 되는 새 울고 그 다음에 울적해서 먼 들을 바라보니 즐거워하는, 아마 농가를 되게 좋아했나 봐요. 농부들의 노래도 흥이 없이 들린다. 들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세정 모르는 한숨은, 세상 인심 모르는 한숨은,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가서 빌린다고 해서 혹은 양반이라고 빌린다고 해서 그냥 소를 빌려주지 않는 거죠.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모르는 한숨은 이 세상 인심을 모르는 나의 한심이죠. 그칠 줄 모른다.
술 고기 있으면 친구도 사귀련만 두 주먹 비계 주고 물정 모르는 말에 모습도 못 고우니 자, 이 사람 뭐라냐면 술과 고기가 없어서요. 친구도 못 사귀어요. 완전히 자본주의가 됐네요. 두 주먹이 비계 쥐고 그러니까 두 주먹에 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뭐가 없을까요? 예, 술도 없고 고기도 없고 돈도 없겠죠. 물정 모르는 말에 모습도 못 고우니 자, 물정 몰라요. 즉 물정이요? 세정이요. 회사 인심 이런 걸 모르는 말에 모습도 못 고우니 생긴 것도 별 볼품이 없어요. 하루아침 부릴 소도 못 빌려 말았거든. 하물며 교회에서 취할 뜻을 가질 소냐. 아까운 저 쟁기는 벽보님도 좋으시고 가지 엉킨 묵은 밭도 쉽게 갈련마는 텅 빈 집 벽에 쓸데없이 걸렸구나. 예, 얘는 쓸데가 없어요. 왜요? 쓸 일이 없습니다. 얘가 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 소가 필요한데 문제는 소를 못 빌렸죠. 젠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나올 만큼 굉장히 슬픈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첫 봄에 팔아나 버릴 것을 이제야 팔려한들 아는 사람이 있어 살아오겠느냐? 무엇을? 벽보님을 갖고 있는 쟁기죠. 예. 텅빈 집 벽에 쓸데없이 걸려있는 저 쟁기 저거 차라리 팔아버릴 걸 이제야 팔려한들 바로 쟁기를 목적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팔려한들 아는 사람이 있어 살아오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걸 팔려는 줄 누가 알겠어? 봄가을이도 끝나간다. 후레쳐 던져주자. 에이 집어던져. 강호 한 꿈을 꾼 지도 오래러니 강호 한 꿈 바로 앞에서 설명했었어요. 자연 친화의 꿈이죠.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지버이졌다. 입과 배가 누가 되어 너무 누추해서 입과 배가 누추해요. 무슨 말이에요? 배고프다요. 저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구나 훌륭한 군주들 낚싯대 하나 빌리자꾸나 빌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버시되어 임자오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닭을 보겠습니다. 닭을은 이학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라는 글입니다. 볼게요. 나는 전에 관동 지방에 유람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강 너머 물가를 바라보니 인강은 물가에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고 단풍나무와 떡갈나무 서 있는데 그 사이로 초가지붕이 보이고 아침 햇살이 비쳐드니 서리 내린 나뭇잎이 노랗기도 하고 붉기도 하였습니다. 뗄나무를 실은 작은 배와 소금 실은 조각배가 서로 바라보며 오가고 채소밭과 논두렁이 보였다가 사라졌다 하더군요. 또한 지팡이를 짚고 밭두둑에 멈춰 서 있는 사람, 빗자루 들고 마당을 쓰는 사람, 어린이 데리고 병을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 나란히 쟁길 끄는 사람도 있었으며 닭가게가 여기저기 다니고 밥주는 연기가 간간히 일어났지요. 좋네요. 그쵸? 자신도 모르게 정신이 내달리고 흥취가 일어나 훗날 식구들 데리고 멀리 떠나오면 어디로? 여기로. 그치? 지금 이 보고 있는 이곳으로 떠나면 근심 잃고 노년을 마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요. 돌아오자마자 서둘러 이 이야기 뭐예요? 내가 아름다운 곳을 본 거예요. 내가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관동지방 강 건너 물가를 바라보니까 이제 인가를 보였던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내 친구인 포원자에게 말했어요. 자, 포원자라는 사람은 내 친구예요. 나의 관계죠. 웃으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거는 내가 아니에요. 소설자가 아니라 포원자를 가르쳐줘. 예전에 몸소 가보았던 곳이라네. 내가 거기 가보니 마을 앞에는 메마른 자갈밭만 보이고 채소의 싹도 듬성듬성하게 돋아나 있고 집은 낮은 데다가 비좁아 구부정하게 몸을 구부려 있었네. 마을 사람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네. 여름에 장마가 져 강물이 불어나면 전답이 어김없이 물바다가 되어 한 해 동안 애써 농사지은 작물을 보내버리게 됐지요. 올해 들어 가뭄이 계속되면 자갈밭이 후끈 달아올라 온갖 곡식이 바싹 말라버린답니다. 오직 기와 햇볕 때에 맞고 들판과 습지의 곡식이 모두 잘 익어야 우리 마을에서는 느긋하게 숨을 내쉬며 근심이 없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곳이란 얘기예요.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는데 그러니까 내가 봤던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서술자 나와 그 다음에 포원자라는 내 친구가 의견이 다른 겁니다. 나는 굉장히 아름다워 라고 하지만 내 친구는 아니야. 거기 살기 되게 힘들어 라고 얘기했고요. 나는 그냥 배 타고 가면서 지나가면서 본 거고요. 얘는 먼 데서 봤는데 멀리 떨어진 데서 바꿨고요. 그다음에 포원자는 거기에 직접 가봤죠. 그곳의 삶을 직접 경험한 겁니다. 하룻밤을 머물렀는데 아침과 낮엔 그럭저럭 지낼만 했지만
어스름이 내린 뒤에는 문을 나가면 호랑이가 물려가기 때문에 문을 들어서자마자 곧장 호랑이 그물을 친다네.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은 집이 없었고 이가 없는 집이 없었네. 가려운 데를 긁어대느라 부스럼이 있었고 밤새도록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지. 그땐 정말이지 미친 듯 고함을 지르고 싶었네. 앞서 말한 뗄나무와 소금 실은 작은 배, 채소밭과 논둑을 몽땅 다 나에게 주면서 하룻밤을 더 머물라고 부탁해도 나는 머리를 내저으며 서둘러 도망갔을 걸세. 아니, 나는 너 되게 좋아갖고요. 나 거기가 살고 싶어라고 했지만 포원사는 야, 난 도망가고 싶어 라고 얘기했죠. 나는 거기 안 살고 싶은데. 이 말을 가리킨 건 누구의 말이에요? 바로 포원자의 말이죠.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시골 생활의 괴로움을 깊이 생각하게 할 뿐 아니라 실로 먼 곳과 가까운 곳의 차이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46번입니다. 가부터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실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 그딴 게 있었나요? 그딴 거 없었죠? 불만족스러운 삶의 현실이 내재되어 있다? 가가 불만족스러운가요? 가가 뭐였어요? 가는 박일로의 아, 가가 정혜경의 고시네요. 제비가 제대로 살 수 없는 상황이죠. 불만족스러운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누앙사 배고파요. 다는 네 시골이 왜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 라는 얘기는 답은 2번인가요?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 있다? 가도 없었고 나도 없었고 다도 없었어요. 현실과의 단절로 인한 이건 전혀 없었어요.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며 개선하고자 한다? 어, 그런 내용이 없네요. 뭐 박일로의 누황사가 그럴 수 있을까요? 강호 꿈을 꾼 지도 오랜데 이과배가 누가 되어 어지버 이제또 하면서 다시 명월청풍 벗이 되자고 하니까 굳이 따지면 나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가와 다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47번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가는 대비적 관계에 있는 시화를 배치하고 있다? 맞아요. 뭐랑 뭐였죠? 네, 여기서는 제비하고 뭐였지? 제비하고 황새, 뱀 이거였죠. 제비는 불쌍하네, 황새, 뱀은 나쁘네. 나는 공간의 이동 경로에 따라 사물의 다양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공간의 이동 경로 그런 거 없는데요? 공간의 이동 경로가 있으려면 뭐 기행을 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가는 나와 달리 풍자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나와 달리 풍자하고 있죠. 바로 이 제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제비와 이 황새와 뱀을 이용해서 제비를 수탈하는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나는 가와 달리 서리적 표현을 활용. 나가 가와 달리 나에는 나의 서리적 표현이 있어요. 몇 번째 줄 보냐면 나에서 니은의 다음 줄 보면 이제야 반려한들 아는 사람이 있어 사러 오겠는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니은의 하나 둘 셋 니은에서 위로 올라가면 니은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위로 올라가면 하물며 교회에서 취할 뜻을 가들 쏘냐 뭐 이런 것들 서리적 표현 사용됐네요. 그 다음에 그럼 가는 없나? 가는 서리적 표현이? 가는 없어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없어요. 5번 나는 가에 비해 화자의 내면이 잘 드러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나는 가에 비해서 화자의 내면? 가에는 화자의 내면이 너 참 불쌍하다 그러는 게 없어요. 근데 나는 보면 두 번째 줄 무정한 오리새는 인내한을 돕는다 라고 해서 직접 드러나 있고요. 뭐 한숨 나온다는 얘기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잘 드러나 있네요.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49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나의 기억부터 미음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보자. 사대부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삶은 세상에 나아가 태평성대를 구현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었으며 이것을 자신의 직분이라고 생각했다. 박일로도 이와 같은 삶을 지향했으며
사대부의 직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럴 만한 지위를 얻지 못했다. 그렇다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추종하며 살 수도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하다 그가 선택하게 된 또 하나의 가치가 안빈낙도이다. 즉 안빈낙도는 이거 정리하는 거죠. 즉 안빈낙도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던 상황에서 사대부로서의 고결한 내면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삶의 양식이었던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1번 기억은 화자와 세상과의 심적 거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기억 보면 먼들인가요? 네, 먼들을 바라보니 질긴 농가도 흥없이 들린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쟤네 이야기와 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야. 그러니까 세상과 심적 거리 맞다고 볼 수 있네요. 2번 니은은 사대부로서의 직분을 현실에서 실천할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운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 니은이 뭐냐면 텅 빈 지벽에 쓸데없이 걸렸구나. 쓸모없어. 그러니까 2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이 문제는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문제인 거예요. 디귿은 화자가 선비로서의 고결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 디귿이 뭐냐면 입과 배가 누가 돼요. 어즈버이즈도다. 무엇을? 강구한 꿈을. 그러니까 내가 왜 소나 빌리러 가고 왜 이렇게 볼품 없냐 하면 배고파서야. 네. 리을 은 권력욕에 빠진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는군. 어떤 군자라고 했어요? 훌륭한 군자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서 여기서 명월척봉 버시대요. 임자는 푸른 이게 왜 권력욕에 빠진 위정자겠습니까? 아주 명확한 답이 여기 하나 있네요. 네. 여기 틀렸네요. 5번 미음은 안 빛낙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50번입니다. 달을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서술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좀 쉬운 문제였죠. 도심의 한복판에서 매연과 소음 속에 살아가는 때 지쳤어. 지난 여름에 한번 들렀다가 마음에 품었던 능수잔이 생각나는군. 이곳을 떠나. 이곳이 어딘데? 도심의 한복판이요. 좋아요? 아니요, 싫어요. 내가 싫어하는 곳, 떠나가는 곳이에요. 내가 떠나고 싶은 곳이에요. 여길 떠나 능수산의 울층한 숲과 강물을 보며 이렇게 능수산 가고 싶대요. 그럼 달을 이해한 학생이라면 야 멀리서 보는 거랑 진짜 가는 거랑은 달라 이런 얘기 나와야 되겠죠. 능수산이 정말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것대로 당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조사하고 있어. 그렇죠. 뭐 이가 나온다거나 호랑이가 나온다거나 뭐 날씨에 따라서 농사가 제대로 안 되면 먹을 게 없다거나 답은 그래서 1번 나왔네요.